지금까지는 프로세싱의 데모와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프로세싱으로 무엇이 가능하구나 라는 감을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두이노와 연결해 봅시다. 아두이노에 포텐시오미터 가변 저항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A0 핀을 통해 가지고 읽어드렸어요. 그것을 읽어드린 그 V 값을 serial.println을 통해서 시리얼 포트로 출력을 했습니다. 그 시리얼 포트를 프로세싱에서 받을 겁니다. 0.5초 주기로 지속적으로 이 포텐시오미터 값을 보내고 있어요. 자, 그것을 프로세싱에서 받습니다. 자, 프로세싱에서 받을 때는 우리가 콤 포트 번호를 알아야 돼요. 우선 프로세싱에서 시리얼 통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import processing.serial.star-을 통해 가지고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import 처음 보는 거죠. 그런데 C에서 #include와 비슷한 역할을 해요. 여기서는 시리얼 포트를 사용하겠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리얼 포트로 myport라는 걸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myport를 여기서 여는데 myport는 new serial 이렇게 해요. 포트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콤 3인지 4인지 6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장치 관리자에 가보면 포트에 보면 우리 아두이노와 연결된 포트가 무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콤 6입니다. 이 셋업은 한 번 실행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거기서 print array serial.list라는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 PC에 연결된 모든 시리얼 포트를 전부 다 스트링 어레이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그걸 프린트 시켰기 때문에 콘솔에는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콤3, 두 번째 콤4, 세 번째 콤6 어레이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중에 저는 콤6가 아두이노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것이 012번이죠. 그래서 제가 serial.list에서 2번을 선택을 해서 포트 네임으로 대체를 한 겁니다. 그리고 println으로 포트 네임을 프린트했어요. 그랬더니 콘솔에 콤6라고 찍힙니다. 그 콤6를 가지고 여기서 시리얼 포트를 여는 겁니다. 그리고 myport.clear는 현재 시리얼 포트가 열려 있는데 아두이노에서 지금까지 값을 막 보내고 있었겠죠. 그것을 깨끗하게 지웁니다. 그래서 새로운 값을 읽을 겁니다. 자, 들어오는 무한 반복되는 거라고 그랬고 아두이노에서의 루프와 비슷하다고 그랬죠. 자, 여기 속에 보니까 myport.available 받은 데이터가 한 바이트라도 있으면, 즉 0보다 더 크면 myport.readString until new line /n new line 캐릭터가 올 때까지 스트링을 읽어서 var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이 var은 앞에서 스트링으로 미리 선언을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 var의 length 몇 글자인지 봅니다. 그리고 콜론을 적었어요. 그랬더니 5글자래요. 자, 왜 5글자일까요? 앞에서 보낼 때 어떻게 보냈죠? 여기 있는 값을 이렇게 보냈죠. 자, 어쨌든 한번 봅시다. 실제로 찍어보면 360 3글자거든요. 그런데 360 끝에 /r/n이 들어있어요. 왜 이게 찍히게 되냐면은 앞에서 println을 했거든요. 이 println 아두이노에서 해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아까 값이 365였다면은 끝에 /r/n을 포함시켜서 스트링을 만들어 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게 5글자가 돼요. 여기서 var이 null이 아니면, 즉 뭔가 스트링이 생겼으면 parse integer를 통해 가지고 var, 현재 var에는 뭐가 들어있죠? 여기 보니까 360/r/n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 var입니다. 그걸 트림을 해줘요. 트림은 뭔가를 이렇게 다듬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스페이스를 다듬어냅니다. 여기서 화이트 스페이스는 글자가 아닌 것을 뜻하고 /r과 /n을 없애줍니다. 그럼 360만 남겠죠. 그걸 parse 인티저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n 속에는 이제 숫자 360이 들어가요. 그걸 println 해주니까 여기에 360이 이렇게 찍힌 겁니다.
백그라운드 255를 하자마자 화면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흰색으로 지워지겠죠? 그리고 렉탱글 0,0 N20 첫 번째 0,0은 시작 위치니까 바로 여기를 뜻하죠. 그리고 사각형을 그리는데 N 이게 폭이죠. 폭은 360 그래서 요만큼이 360 픽셀이 되고요. 높이는 20 요 높이는 20 픽셀짜리 이렇게 바를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0.5초를 쉽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요 아두이노에서 여기 있는 가변 저항을 붙들고 돌려주십시오. 천천히 돌리면은 0.5초마다 새로운 값이 이렇게 올 거예요. 아까 360원이었는데 이제 359, 그 다음 359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럴 때마다 여기 있는 막대 그래프의 길이가 비례해서 달라질 겁니다. 방금 받은 그 값을 막대 그래프 말고 이번에는 원의 크기와 색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리얼 포트 그대로 했고요. 여기서는 바뀐 게 없습니다. 이제 드로우 보죠. 드로우 보니까 자 리드 스트링으로 이제 var 값을 읽어왔어요. 그리고서 parse 인티저 통해 가지고 역시 값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값을 어디에 사용하냐면은 여기 있는 새로운 RCR, CG, CB 값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하는데요. 뭐 하려고 하냐면은 일립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원을 그리려고 합니다. 일립스에 보니까 첫 번째 300,300은 중심 위치라서 300픽셀, 높이도 300픽셀 가가지고 가운데 중심이 있다는 소리고요. 이것은 가로 지름, 그 다음에 세로 지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다이아미터니까 D로 표시했으면 더 좋았을 거랬죠. 여기 보니까 맵을 통해 가지고 0부터 1024 사이로 오는 값이 오면 그걸 0부터 600 사이로 바꿔줍니다. 왜 그럴까요? 스크린 사이즈가 전체가 지금 600x 600이거든요. 제일 처음에 셋업에서 600x 600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n 값이 최대가 되면 1024인데 1024를 600으로 매핑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r 값은 만들었고요. 그럼 크기는 이걸로 컨트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색깔입니다. 컬러, 레드, 그린, 블루인데 일단 그린은 0으로 고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r 값 0부터 255 사이로 빨강색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거꾸로 파랑색은 줄여줍니다. 그래서 가변저항 값에서 읽은 그 밸류가 1024가 되면 블루는 0이 돼요. 그게 원래 값이 0이면은 블루는 255가 되고요. 그리고서 그 색깔을 어디에 이용하냐면은 요 fill에서 사용을 합니다. fill 다음에 RGB 값을 줄 수 있거든요.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 데모를 통해서 또 포텐시오미터 가변저항을 돌려가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내용을 확인하고 짝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봤어요. 이번에는 위치와 컬러는 랜덤인데요. 크기만 가변저항 값에서 오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다른 거 보면은 많이 이렇게 바뀐 건 없죠. 다만 여기 보니까 렉트 모드는 센터로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필요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그라미만 그리니까. 여기서 보면 ellipse xy ww로 포지션 xy를 정하는데 여기입니다. x하고 y는 가변저항 값과 아무 상관이 없이 랜덤으로 정해요. 여기 있는 랜덤 함수는 0부터 600 사이에 플로팅 포인트 소수점을 뭔가를 리턴합니다. 예를 들어서 랜덤 600 하면은 128.684 이런 값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수용으로 변환을 시키죠. 그러면은 뒤에는 잘라먹고 128이 올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일립스 이 원의 중심 위치로 잡습니다. 그리고 W가 뭐냐면 W가 지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완전한 원이 되고요. 0부터 1024로 오는 값을 0부터 300으로 바꾸어서 동그라미를 그려줍니다. 그 대신에 색깔은 랜덤으로 여기서 또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컬러,
랜덤, 위치도 랜덤. 그런데 크기만 n 값과 비례해 가지고 맵을 통해 가지고 받아오게 됐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멋진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이런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우리 실생활에 있는 어떤 센서로부터 오는 값을 통해 가지고 비주얼라이즈 또는 예술 작품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짝에게 데모해 주십시오.